있는데 저희가 또 너무 늦게 시작하면 또 시간이 끝나는 시간한테 정해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좋은 대화를 많이 못하는 점이 있어서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매번 진행은 에디토리의 김기현 대표님께서 얼굴도 잘생기고 진행도 아주 훌륭히 하시는 김기현 대표님께서 오늘도 재밌게 진행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또 한 달 만에 뵙게 됐습니다. 벌써 6번째예요. 저희 굿 인터넷 클럽. 지금까지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인터넷이 지닌 그야말로 꿈과 희망을 들어보는 자리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약간 원점으로 돌아간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문화와 이제 인터넷이라고 원래 주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교육과 이제 문화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제 인터넷을 만든 사실 이제 원동력이죠. 웹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논문을 서로 이제 잘 주고받기 위해서 이제 수동이 된 거고, 그리고 인터넷이 어떻게 펼쳐있는지 놓고 보면은 이제 웹진과 같은 이제 문화 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이제 교육 문화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교육에 대한 문화인가? 이제 그랬을 수 있는데 교육하고 이제 문화 두 가지 토픽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인터넷을 오늘의 건강 인터넷으로 만들어주는 토픽을 다루는 그런 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문화라고 해도 약간 좀 헷갈리고 문화 교육이라고 해도 뭔가 그 문화에 대한 교육하고 이게 두 단어가 굉장히 그 접착력이 강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그 타이틀을 잡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하튼간에 그 독특한 개성으로 이 교육 그리고 이제 문화 분야에서 아주 그냥 강렬한 개성을 발휘하면서 그 자신만의 세계를 실제로 구축하신 분들을 세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회하고는 달리 주제 발표보다도 이제 바로 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처음이시잖아요. 처음이신데 여기 분위기가 이제 패널 토크 이런 거 발표하고 뭐 이런 것도 청중들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여기는 그냥 저희가 그냥 편하게 동네 카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제 마이크도 늘 이제 이정 위치에서 늘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원형으로 해가지고 부담 없이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진솔한 얘기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진짜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라디오 그런 방송이라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동네 토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분들 정말 이제 개성들이 강하시고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2,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루셨어요. 우리 또 유진우 대표님 지금 이 이른 아침에 굉장히 이제 헐레벌떡 오셨어요. 아직까지 지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신데 고3이시잖아요. 이렇게 마이크는 이렇게 들어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일단 불러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오는 길이다 보니까 아침에 6시에 버스 차차를 타고 왔음에도 이렇게 헐레벌떡 오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학교가 그 청심 국제중고등학교. 네네. 그게 소위 말하는 특목고 중에서도 제일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건가요? 제일까지는 아니고. 제일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합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서울이 아니라 밖에. 네, 가평. 가평. 6시부터. 고3이신데 사실 이제 고3이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공부하기도 바쁘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업체의 이제 대표이사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국내 대학을 진학하는 게 아니라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몇 분 정도 이렇게? 이제 7명. 참,
벌써 10대 이런 또 리더십을 또 경험을 해보고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걸 참 이제 이런 그 우리 움직임이 사실 많은 곳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예. 선생님 이제 두 분들은 우리 유 대표님에 비하면 이제 선배세요. 그렇죠? 지금 그 어느 분이 이제 사실 먼저 시작을 하셨나요? 성 대표님 저희가 이제 서비스 시작은 2011년도 11월 말 시작했고요. 박 대표님은 네. 저희 팀은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원체 서비스는 2012년에 시작을 해서요. 거의 이제 사실 생긴 지는 한 4년 정도. 네네, 4년 정도. 법인은 3년 조금 안 됐고요. 중견이시고. 중간에 기술을 먼저 보냈지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저는 원래 이제 어떤 창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려던 생각은 아니고요. 네. 애초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평범한 이력과 평범한 스펙, 소위 말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인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인문학 이제 광고랑 이제 사회학 이제 그런 분야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대학교 때 이런 걸 사회학과 관련된 이제 사람들을 좀 이야기하게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전공을 했는데, 이거를 제 전공이 광고라면 어떤 기업 광고하는 것보다 이미 알려진 것이 아니라 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조금 더 밖으로 내놓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내 프로젝트로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교내 프로젝트. 교내 프로젝트로 그냥 교우 프로젝트죠. 친구들끼리 그냥 친구들끼리 문과생 4명이서 문과생 IT 관련 뭘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개발적인 지식이랑 디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돈을 끌어오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이제 개발자 베이스로 이제 IT 베이스로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인문사회학 베이스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난관을 거쳐서 겨우 됐죠. 예. 그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때 했던 건가요? 근데 제가 좀 기억에 남아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예비기술 창업자 지원 산업에 선정되어 기쁜 마음에 지하 사무실 복도를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순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인문학 베이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돈이 소위 말해 돈이 없으면은 뭘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발자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배우기에는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10년 동안 글만 봤는데 코드를 배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네, 개발자분들 보시고 그래서 어떤 지원 사업에 지원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좀 돈 좀 해주고 이제 외주도 줄 수 있고 좀 저렴한 질문에서 죄송한데 얼마나 받으셨길래 지하 사무실을? 지하 사무실은 이제 학교에서 제공해줬어요. 학교에서 이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다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거 어느 정도나 받으셨길래? 이제 얼마 안 되는 3,500원 받았습니다. 처음. 그래도 그 물건을 쓰는 데는 시작하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는 금액이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자들도 모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유 대표님도 그 이 사이트를 처음에 띄우시기에 굉장히 힘드셨지 않으셨어요? 이제 본인이 기술자가 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대학생의 신분도 아니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다른 사람이 보고 믿을 만한 어떤 부분이 저희가 시작할 때는 없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뭔가 하겠다고 나섰는데 사실 거기에 선뜻 뭔가를 도와주겠다 이런 분들도 사실 없을 것 같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제가 그러니까 뭐 혼자서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웹사이트도 제가 만든 거긴 하고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혼자서 독학으로 이제 공부 좀 하고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이쪽 전공으로 할 생각이라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이제 뭐 학생이 뭐 300만 원이라는 그런 큰 돈도 없고 해서 사실 저희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 300만 원은 무슨 일? 뭐 가장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자고 했을 때 뭔가 300을 달라고 하는. 네, 이제 너무 하다가 이제 평균 그렇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난감해서 그냥 제가 배워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걸로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고3인데. 우리 그 프로그램스 이름에서부터 이제 사실 이제 두 분하고는 이제 다른 좀 이제 아우라가 풍겨납니다. 나는 코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상당히 이제 선언하는 듯한 그런 회사 이런 것 같은데, 우리 박 대표님은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네, 편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퀘스트 03학번인데요. 시작할 때는 이제 벤처 막 꺼지고 벤처 하면 나쁜 놈 되거나 아무도 안 하고. 그때 굉장히 그 암흑 시대였죠. 네, 암흑 시대였는데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뭐 제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뭐 기술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19살 20살인데 결정적으로 이제 군 미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바꾸고 싶은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만들고 싶은 서비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 심지어 다음 엠파스 네이버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네이버는 3등이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온갖 불만이 되게 많았고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말했을 때 친구들은 그게 당연하지 뭐가 불편하냐 약간 이렇게 대답하는 게 참 제가 그런 면에서 되게 친구들 이해를 못했었죠. 그래서 막 그 서비스 아이디어들을 막 이제 엑셀 같은 데 모으고 이거 나중에 만들어야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 병특이 끝나고 이제 다시 그 엑셀 파일을 보니까 이제 크게 키워드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병특을 넥슨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병특.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분필이 되고 다시 보니까 이제 개인화, 자동화, 추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다 그 서비스들이 다 모아지더라고요. 개인화, 자동화, 추천. 세 개가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네. 나름 의미 있는 키워드들이 보여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후배들 보시고 다니지 하더라. 그 꼬시고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개발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보겠다라는 게 2003년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3위였습니다. 4년부터 1등을 한 걸 알아요. 그 당시 이제 기억이 강렬하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기억이 나네요. 네, 사실 저는 2003년에 엠파스가 1등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1등 네이버 같은데 지금 사실 상황을 보면은 참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2003년에 분명히 살았는데 2006년도요. 그렇죠. 근데 다음 카페가 아주 기세가 대단했어요. 엠파스에서 지식 검색인가가 처음 나오고 지식인이랍니다. 여전히 이제 틈새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는 못 달려들고요. 혼자 막 방학 때 동아리반에서 막 자바 공부하고 그랬어요. 동아리반에서 자바를 공부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양분이 됐던.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사실 근황을 지금 벌써 이제 좀 미리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세 분이 하는 서비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들 중에 이제 영화를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예술은 전혀 관심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제 교육은 끝났다라고 이제 자신의 이제 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 이제 세 분의 서비스를 안 써봤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간단하게 이 세 분의 서비스 이제 육성으로 직감으로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 운영하고 계실지 어느 분들? 제가 운영하는 오픈놀리지라는 서비스는 사실 이제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제 무료로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그리고 해외 유명한 컨텐츠들을 번역해서 업로드하여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칸 아카데미와 MIT 플러스 KCB와 같은 그런 다양한
교육 동영상들을 이제 번역해서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이제 저희가 여러 이제 사회각기 인사분들과 이제 여러 가지 재능과 끼가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강의들을 제작하여서 이제 보기 좋게 편집을 하고 이제 큐레이팅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든 분들이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올려두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픈 널리지에 들어가 보면은 강좌들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드시 이제 청소년만 볼 게 아닌 게 저희가 봐도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상당히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관련된 콘텐츠도 올라와 있고 이제 성인들이 봐도 상당히 무방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콘텐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그 칸 아카데미는 제가 들어봤는데 MIT 플러스 K가 뭔가요? 이제 그 칸 아카데미 설립자이신 살만 칸이라는 그분께서 네. 이제 MIT 학생들과 같이 과학 원리를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뭐 작은 칸 아카데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거기에서는 칸 아카데미는 이제 인문, 사회, 과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제 MIT 플러스 K12는 MIT 학생들이 제작을 하고 간단한 과학 원리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 예. 근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보면 그 학교를 또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해서 저희 이제 MIT라는 말도 한번 언급을 했고, 사실 오픈 놀리지가 생겨서 저도 그 청심 중고등학교가 있다라는 거를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 그 학교 측에서 사실 많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공부 좀 하라고 그러는 사실 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기도 하고 예. 이제 학교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이제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예. 고등학교 대학 예. 근데 지금 진짜 혼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어디 뭐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도움을 주십니까? 왜냐면 요즘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사실 뭐 직접적인 운영은 뭐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해야 되는 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이제 조금 더 알려지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제 생각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고 이제 좀 더 저희 서비스가 좀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면 사실 저희는 이제 그걸로도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대견하십니다. 질문한 데가 참 쑥스럽게 만들고. 보통 이제 저 같은 서버가 필요합니다. 좀 일차원적인 답변에 참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네, 계속 이어서 우리 이제 송 대표님의 서비스. 예. 잠깐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트폴리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뭐 매출이나 어떤 상황이 이제 좀 비영리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좀 마음이 듭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좀 매출이 나고 뭐 직원들 월급 줄 수 있을 만큼은 저한테 월급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런 서비스인 노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트폴리오는 이제 그 작가나 아니면 디자이너는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아니면 개인 포트폴리오북 또는 개인 블로그 아니면 또는 개인 홈페이지에만 갇혀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다 모여 있고 또 사진 같은 경우는 플리커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왜 디자인이나 예술 콘텐츠는 한 곳에 모이지 못할까? 또 기업 실무 담당자들도 어떤 뭐 사보라든지 아니면 자기 홍보물의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이거를 찾기가 되게 힘든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인한테 물어봐서도 아는 지인, 뭐 아는 일러스트레이터 있냐? 야, 너 미대 나왔지? 이런 식으로 좀 지인 기반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는 다 플랫폼화가 되어 있는데 유난히 이제 문화예술, 디자인 분야는 이제 플랫폼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한 곳에 모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예술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포트폴리오 올리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작가분들이 사실 좀 내성적인 분들이 많죠. 예술이라는 게 이제 내면을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한 어떻게 보면은 빛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좋은 일 하시고 계시네요. 예, 저희가 생각해도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2년 운영하면서 근데 이제 저희를 통해서 잘 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할 때만으로도 자기 거를 이제 좀 밖으로 내보인다. 특히 창작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까봐. 특히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는 오히려 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화를 좀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때 그런 문화를 저희가 조금씩 저희가 1대1로 컨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충분히, 너 충분히 잘하는데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너희가 올리면은 우리가 이제 최대한 홍보가 되고 최대한 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설득 과정을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할 때만으로도 그건 굉장히 작가들한테 부담되는 일이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제 알아줘서 이제 그 작가한테 좋은 일을 맡기고 또 개인전을 한다든가 좀 유명하게 단계로까지 올라갈 수 있게. 지금 하시는 일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라든지 뭐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공공단체에서 하셨어야 되는 일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사기업에서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 진흥원, 이제 디자인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디자인 빌리지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일련의 사업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은 좀 그런 디자인 입찰이라든가 그런 거에 한정돼 있어요.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뭐 거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이제 포트폴리오 올리면은 이제 국가에 하는 입찰 사업들을 올리고 거기서 지원하는 이런 되게 그 이익 위주의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어떤 순수한 창작의 위주로 된 것들 자체가 처음에는 없더라고요. 국내 물론 있긴 있었는데 제대로 활동돼 있는 데가 없었는데 이게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애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변질이 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저희 서비스에 뭐 부인이라든지 구직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아직 없는데 물론 부상 단계에 있긴 한데 애초부터 부인, 구직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애초에 그런 좀 상업적이라든가 좀 그런 디자인 스튜디오라든가 좀 초점이 맞춰서 좀 작품들이나 이런 포트폴리오도 올라왔겠죠. 근데 그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애초에 저희는 돈 벌 생각이 아닌 상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친구들끼리 우리가 배운 사회학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베이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던 게 오히려 이렇게 작가들도 많이 모이고 작품도 많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예술적인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예술을 하셨으니까 예술적인 손수성을 중시를 하시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 노트폴리오에 이제 녹아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제가 예술은 하지 않은데 이제 저도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독학을 해서 디자인 공부를 하긴 했고 저희 웹사이트 디자인도 이제 제가 많이 참여를 해서 디자인도 이제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 쪽에는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예초에는 원래는 음악에 관한 부분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음악도 물론이고 시각예술도 물론이고 다 한데 뭉쳐있더라고요. 음악도 앨범 커버가 있고 뮤직비디오가 있듯이 그 문화는 한 바운더리 안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각예술 쪽으로 좀 더 이제 관심이 가게 됐고, 그러니까 또 제가 배운 것들을 이런 시각예술 쪽에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지금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왓챠 서비스 궁금합니다. 어떻게 만들게 된다는 생각이 아니요, 왓챠 서비스를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네. 왓챠는 이제 자기가 본 영화를 이제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영화를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 2.0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어디서 결과를 내고 이 영화를 볼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뭐 극장 시각배널이랑 영화 관련된 여러 가지 편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앱이자 웹 서비스입니다.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2.0 서비스. 네, 그렇죠. 네. 2.0 서비스가 나온 지 얼마 됐어요? 6월 초에 지금 얼마 하지 않아요. 네. 2.0이 되면서 달라진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러니까 1.0은요 그냥 취향에 기반해서 영화를 추천해 주는 데만 집중을 했고 2.0은 실제로 감상할 수 있는 채널, 그러니까 극장이나 아니면 VOD 서비스나 IPTV와의 연결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휴를 상당히 많은 것들하고 하셨던데 이게 2.0에 결실이 된 겁니다. 2.0을 하기 위해서 제휴를 많이 했죠. 그럼 그 제휴체들과 이제 바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죠. 근데 뭐 그걸로 저희가 딱히 수익이 나죠.
재우는 뭐 하자고 해서 하긴 했는데 네, 그냥 저희 유저들의 사용성을 위해서 네,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왓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벌써 지금 나온 지가 2년 넘었나죠? 네, 2주년 됐죠. 네, 웹 베타를 시작한 거는 2012년 8월 16일이니까요. 8월 16일. 네. 그럼 뭐 조촐하게 얼마 전에 이제 촛불 2개 뽑아놓고 좀 하셨겠습니다. 네,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쿨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네. 세월이 빨라지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왓챠 나온 거 보고 참 신기하다. 이게 굉장히 그 작은 어떻게 보면은 영역이잖아요. 굉장히 그 좁은 버티컬 마켓인데 요것만으로도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제품을 당당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여전히 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영화만으로 될까? 영화만에 집중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려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만, 어떤 그런 의문에 대해서. 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많은 버티컬 중에 영화라는 버티컬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 IPTV, VOD 영화 매출만 해도 지금 몇천억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예. 이 2013년에 거의 2천억에 가까워지고 있고 극장이나 뭐 여러 가지 영화 산업 전체를 보면 되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B2C로 취향을 알았을 때 저희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네, 굉장히 작지 않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스케일러빌리티를 생각했을 때도 네, 뭐 작은 버티컬은 아니다라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영화만 하려고 시작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곧 뭔가 이제 다른 분야에 있어서 MVP가 나올 것 같아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곧 알 수 있습니다. 곧 할 수 있어요. 네, 머지않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궁금하군요. 혹시 여기 계신 두 분이 갑자기 경쟁사가 되는 게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 중에서 하나씩 이제 영화가 아닌 네, 많이 있잖아요. 콘텐츠들이. 네. 만화인가요? 그런가요? 소설인가요? 뭐 많죠. 뭐 책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네, 뭐 만화도 있고, 다 많이 있잖아요. 네. 대단한 확장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대단하지 않고요. 네, FPT로 되게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가사를 네, 확인하는 정도로만 아주 작게 네, 일하고 있습니다. 그 가설이 아까 말씀하신 개인화 자동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 분야에 있어서 개인화된 서비스가 의미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걸 제공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지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두 분의 사이트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통계 분석을 이제 뭐 작가들한테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좀 그 유입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유입 경로라든지 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작가를 위해서는 이제 누가 내 작품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몇 명이 봤는지 그리고 뭐 며칠날 몇 명이 봤는지 또 선호하는 연령은 누군지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알림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통계 기능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고마울 것 같아요. 예, 그쵸. 이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내 작품을 좋아할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되게 크더라고요. 이전에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FJ나 이런 걸 실시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눌렀는지 궁금하다.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도 궁금하고 이런 궁금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누가 또 추천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보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사생활을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는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인사이트 얘기하면 좀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그 정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저는 이제 10대 소녀들이 주 타겟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50대 남성이었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깨달음이 사실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작가로서. 유 대표님 쪽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강의자분들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는 뭐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라 데이터로서 갖고는 있지만 사실 그걸 제공하지는 않고 있는 게 이게 뭔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뭐 사실 노트폴리오나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뭔가 그 사람들이 그 통계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뭔가 좀 더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관계인 것에 비해서 이제 뭐 사실 저희 같은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굳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뭔가를 나누고 싶은 본인의 마음, 의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걸 제공할 필요성 자체는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딱히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딱 보고 알고는 계시겠어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된다,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컨텐츠를 시청한다 같은 그런 흐름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의 그 서비스를 실제로 런칭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어떤 그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진짜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새 서비스 이제 교육과 이제 문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장소가 이제 공간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다 보니까 이제 모시는 분들이 이제 유난히 스타트업이 사실 많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연수는 사실 이제 꽤 되셨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 궁금한 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먹고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 뭐 굉장히 그 저급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라서 그렇죠.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에 부딪혀 봅니다만 금방 좌절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오랜 기간 이걸 검증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하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시작 자체가 비영리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한 2년 정도 돼가는데 이제 네네. 사실 지금까지 시간들은 이제 저와 친구들이 의지로 운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비영리라는 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뭐 희생될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쓸 여력도 사실 안 됐었고 애초에 시작이 비영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어떻게 지금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까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대학을 가는 입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서 이제 혼자서라도 자생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영리의 목적은 그런 목적은 해치지 않고 사용자들한테 부담이 돌아가지 않고 뭐 광고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좀 수입을 창출해서 어느 정도 이게 혼자서도 굴러가고 막 무한히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되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돈까지도 쏟아붓고 있는데 사실 뭐 쏟아붓는 것도 아니죠. 이제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되게 크게 쏟아붓는 건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도 되도록 이제 저희가 대학 가기 전에 그 부분을 좀 이제 준비를 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가기 전에 그 부분을 준비를 해놓고. 네. 지금 어떻게 그러면 지금 고3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후배들이 어떻게 있는 상태니까 후배들이 이거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학을 가신 다음에는 회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일을 해주는 후배들도 많고 이제 사실 영상 편집 같은 건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풀이 넓은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풀이 이제 그런 부분에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해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편인데 사실 이제 저와 친구들은 뭐 이게 뭐 고등학교 때만 하고 어차피 대학 갈 때 스펙으로 쓰자 이런 걸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대학 가서도 이제 뭐 어쨌든 저희도 생활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온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하진 못하더라도 계속 끌어나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해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2년간은 이제 전에 받았던 그런 자금이랑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끌어와서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사용자들을 모으고 컨텐츠를 모아야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한 1, 내년에서 2년은 물론 저희가 어떤 수익 사업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밖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게 서비스 자체가 좀 변질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사용자들을 많이 모으고 컨텐츠를 모으자라는 그런 뜻 아래 그런 목표 아래 한 2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물론 그 사이에 돈도 많이 모자랐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사무실 보증금 저희 아빠한테 빌렸고요.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는 교수님한테 서버가 되게 고가잖아요. 보통 이제 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한테 공대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개발자 좀 구해달라라고 말했더니 우리는 스타트업 할 만한 개발자가 없다. 애들이 대기업 갈 생각만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대신 너희들이 너무 기특하니까 서버를 줄 테니 그거 좀 운영을 해봐라.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되게 서비스로서 되게 큰 자산이다. 라는 걸 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뜻을 많이 봐주시고 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도움을 주세요. 또 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저희가 많이 이제 제품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많이 조금씩 많이 돈을 전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 삼아서 올해는 이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 사업이라는 것이 아직 전반기에는 거의 시제품 제작 위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컨텐츠를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대중들이 소비를 하기까지 지금 레진 코믹스가 좀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소비를 하기까지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이제 다른 컨텐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가질 수 있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당연히 무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디자인이나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보면 끝이니까 이거를 소비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거를 좀 제품으로 좀 만들어 보는 게 오히려 당장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해외는 이제 작품 자체의 가치를 두고 이 작품을 삼으로써 나의 밸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기 만족의 개념으로 작품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국내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작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컵이라든가 어떤 그런 제품에 이제 작품을 입히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가치를 제품보다는 좀 작품의 위주를 둬서 이제 내가 가방 하나를 맸는데 어떤 작가가 그린 가방을 메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든가 아니면 아니면 좀 이제 작품인데 좀 캐주얼하게 아트 프린트 시장을 좀 선점을 한다든가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 자체에 이게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내니까 이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덤으로 드린다는 식으로 이제 사실 어떻게 이제 대중한테 인턱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이게 컨텐츠 상품화 쪽에서 이제 수익 모델이 또 있으신 거고 제가 보니까 연계 비즈니스도 매체나 이런 데하고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디자이너나 이제 아티스트들이 조금 유명해졌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공신력을 다 빌리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웹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플랫폼 저희 서비스를 운영해서 메인에 노출되다든지 그런 걸로 본인이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을 한다기보다는 물론 그 부분에서도 되게 좋게 생각을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잡지 쪽에 실리는 것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고 실제로도 이제 예술 쪽에는 아직까지는 잡지를 보고 많이 컨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영리적인 사업의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작가를 선정해서 그 잡지사에 소개시켜주는 코너를 3개의 잡지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잡지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3명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많이 일이 들어온다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코너를 그냥 단순하게 그쪽에서 진행하는 코너에 우리가 소개해주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트폴리오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잡지에는 노트폴리오의 크리에이티브 포워스라고 들어가고 있고요. 어떤 잡지에는 이제 노트폴리오의 젊은 예술가의 투상이라는 코너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각 잡지의 특성에 맞게
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도 굉장히 좋고 예, 가장 좋았던 거는 저희가 페이퍼 그 잡지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쪽에 네네네. 저희가 다짜고짜 제의를 했어요. 우리 예. 이런 좋은 작가들 많고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작가들을 위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지금 1년 넘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3개지만 전에는 뭐 5개까지 진행하고 진짜 좋은 일 하시네요. 노트폴리오 등단 작가들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대출을 하고 계시는 일자리 창출에도 앞으로 상당히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아직 그 직접적으로 집계는 안 됐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희 노트폴리오를 통해서 일이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냥 조금 잘하시는 작가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친분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 물어보면은 통해서 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고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은 시스템 아까는 뭐 당장은 이제 상품화가 저희가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지만 이제 사이트에 이런 이렇게 인력과 콘텐츠가 있는데 이거를 또 활용 안 하는 것도 좀 나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시스템화를 시켜서 이제 누구나 좀 손쉽게 작가를 영입을 한다거나 디자이너를 뽑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비결은 사용자 수가 많은 것보다도 고마움을 느끼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절대 안 망하더라고요. 노트폴리오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노트폴리오 얘기도 들었고 이제 왓챠 얘기를 들었는데 왓챠는 사실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좀 입장이 틀려요.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부러워하실 만큼의 여러 투자를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사실 뭐 살림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지금 마음가짐이신가요? 네, 투자를 많이 받았다는 거는 이제 다른 주로 보면 돈을 많이 드는데 돈을 잘 벌고 있다고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2번에 걸쳐서 35억을 투자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지속 가능성은 이제 미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저희가 믿고 있는 거를 몇몇 투자사들이 믿어준 거기에서 저희가 믿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속 치워지진 않지만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냥 좀 길게 보면요. 뭐 5년 뒤, 뭐 10년 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국뿐만 아니고 그냥 글로벌리 온라인 상에서의 그 컨텐츠 유통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컨텐츠 소비를 온라인상으로 훨씬 더 많이 할 거다라는 믿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는요, 그러니까 유료 페이드 컨텐츠라고 치면 컨텐츠 유통에 반해서 되게 차별하기 쉽지 않아요. 뭐 결국에는 가격은 저작권자가 다 정해줄 것이고 화질이 좀 더 좋다 한들 얼마나 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많이 더 좋다고 해서 영화를 1.5배속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별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앞단의 것이 훨씬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위험 있는 프로그램스가 그 앞단의 것을 앞단이라고 하면 컨텐츠 소비 이전에 소비 직전에 어떻게 네. 소비를 할 것이냐인 건데 이제 어떤 루트로 어떻게 컨텐츠를 골라서 이제 결국엔 소비를 하러 갈 것이냐 이건데 그 앞단에서 저희가 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걸 잘했을 때 결국 B2C에서 정말 엔드 유저를 이제 붙잡고 있다는 거가 되게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정말 돈을 못 버는 걸로 유명했는데 올해는 조금씩 매출이 나고는 있어요.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야기 쉽게 약간 번안을 해보면은 기존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나 물류가 아니라 오픈투 사업을 시작하면은 마케팅이나 판촉 좀 이제 특화한 그런 비즈니스를 꿈꾸시는 거고요. 이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컨텐츠 게이트웨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 있는 웹 문서는 뭐 한국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그냥 구글에서 다 찾잖아요. 온라인 상에서 컨텐츠 소비를 할 때는 이제 다 왓챠에 와서
고르거나 소비하러 가는 길목이 되고 싶은 거죠. 네, 거기서 이제 개인화로 이제 서비스를 잘 해준다면 사람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다라는 저희의 믿음과 희망.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연스럽게 우리 시간이 사실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우리 얘기 좀 나누고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뒤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우리들의 5년 뒤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학 때는 완전 졸업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들 하여튼 뭐 지금 하시고 있는 서비스의 5년 뒤의 모습 어떤 모습일지 한번 잠깐.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하러 하는 자리가 또 있으면 아주 재밌겠죠. 자, 5년 뒤 2019년 8월 제 서비스가 어떠한 모습일지 좀 상상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뒤에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저는 이제 뭔가 좀 더 탄탄한 플랫폼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도 싶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강의자분들이 자신의 이제 좀 좋은 의도와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강의를 찍으셨다면 사실 조금 더 그런 풀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사실 저희는 그런 걸 플랫폼화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고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이제 강의자들도 자신이 가르치고 그 좋은 일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을 수 있고 이제 그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나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도 무료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플랫폼화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목표로 이제 2019년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2019년에 완연한 우리 온라인 교육의 플랫폼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트폴리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희들끼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몇몇 친구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뭔가 당연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는 되게 진취적인 일이었거든요. 이제 예술가나 디자이너가 자기 작품을 선뜻 온라인이란 굉장히 캐주얼한 공간에 자기 작품을 업로드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취적인 활동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덜 진취적인 활동이 되고 어느 정도는 살짝은 당연시되는 활동이 됐고요. 저희 또 한 5년 뒤에는 그런 예술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이 자기 활동들을 온라인에 올리고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당연한 일을 저희 노트폴리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쯤 되면 이제 예술가나 창작자들은 그냥 창작에만 몰두하면 되고 그거를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꿈꾸고 있습니다. 경제활동까지. 그럼 GDP도 조금 올라옵니다. 그것까지. 그 노트폴리오 잠깐 뭐 얘기 나온 김에 앨범 내셨었다고요? 그거는 되게 치기어린 시절에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같이 만들 친구들끼리 다 이제 흑인음악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노트폴리오 멤버들이 어떤 친구는 작곡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랩을 했었고 어떤 친구는 프로듀싱 한 친구도 있고 DJ 한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랩을 어떻게 합니까? 랩을 랩처럼 어디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음원은 이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이 음원이 술안주거리로 많이 나와서 친구들끼리만 술만 먹으면 야 너 앨범 냈잖아 그 노래 좀 틀어봐 이런 식으로 되게 큰 수준의 앨범이라서 많이 안타깝게도 제가 공개는 못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열심히 구글링 하시다 보면은 좀 걸리지 않을까.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체험이 또 이제 노트폴리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군대를 미루려고 했거든요. 얼마나 어린 생각에 그것 때문에 군대를 미루고 엄마 나 음악하고 싶어요. 나중에 이거 지방에 부모님 내려서 엄마 나 음악할래요 라고 하고서 군대를 미루려고 했는데 병무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홍대 언더그라운드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음악을 했으면 그래서 음악을 했을 거예요. 전 지구적 입장에서 잘된 일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간에 참 인생 알 수 없네요. 와차 5년 뒤 궁금하네요. 네, 뭐 저도 궁금합니다. 5년 뒤에는 뭐 살아남았거나 죽었겠고
그러니까 뭐 저희의 희망은 그냥 여러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되게 의미 있는 존재로 현재 소비자를 들리는 플랫폼으로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하게. 네네네. 뭐 아시아 위주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딱 굉장히 시장은 크지만은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이 따라주잖아요. 아시아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한 1, 2년 그 왓챠가 성장하는 동안 또 한류 붐이 상당히 많이 불어서 그 왓챠에 그 돈을 넣으신 분들이 그런 그 압박이나 스트레스는 주지 않나요? 아, 왜 한류에 편승하지 않나요? 지금 저 한류 저렇게 빨리 올라타서 말이죠. 애초에 제가 그런 기대감을 심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혀 압박하지 않습니다. 압박하지 않습니다. 5년 뒤에 사실 아까 35억이라고 3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5년 뒤에는 뭐라도 사실 돼야 되는 상황이죠. IPO가 됐다, 뭐가 됐든 그렇죠. IPO로 네. 가실 겁니까? 어떻게? 아이고 행복한 상상을 나중에 나중에 네. 5년 뒤에는 어떻게든 서바이벌 존재감을 그때 살아남았다는 거는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될 확률이 네. 높죠. 5년 뒤에도 살아남아 있다는 거. 5년 뒤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얘기도 좀 나눠볼까 싶은데 우리 그 유 대표님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길은 이제 다른 길에서 시작한다 이런 그 주제에 뭐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얼핏 들으면서 굉장히 좀 멋있는 말 같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네. 저도 그 말을 어떻게 좀 더 잘 원리는 할 수 있을까 네.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어제 제가 그 말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말은 어떤 거였냐면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같은 학생으로서 학생들을 보는 입장에서 이제 뭔가 한 가지 길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길이 있다는 건 그 길을 시작한 누군가가 있다는 소리일 거잖아요. 뭐 누군가는 이제 뭐 의사가 되겠다고 이제 뭐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 이런 건 없었겠지만 이제 의사라는 그런 장르가 그런 분야를 개척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뭔가 항상 개척자가 있을 때는 이제 항상 친구들이나 이제 일반 학생들을 봐도 너무 팔로워식으로 가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뭔가 자신만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송 대표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었어요. 그렇죠. 취업 창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예. 그런 말을 하게 된 거는 그때 그 인터뷰를 했던 시점이 굉장히 이제 창업을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기존 창업자나 이렇게 많이 창업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나 창업해야지 하고서 뭘 할까를 찾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게 그게 근데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걸 달성하는 게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지금 대한민국에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특히 그런 창작자 쪽의 것들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목적으로서 이제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서 이제 창업이 된 거지 내가 창업을 해야지 하고서 이런 일들을 찾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이루고 싶은 것이라든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의 수단으로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이 다 20대이시죠? 죄송합니다. 만 29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그 20대 미만 분들이 지금 굉장히 요즘은 사실 죄송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곧 20대 됩니다. 네, 많은 이제 20대 그 10대 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분은 그런 고민들한테 이런 삶의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좋은 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길을 달려가기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제 많은 청춘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고 또 나름의 이제 답답함 속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는 이런 뭐 메시지. 오늘 이제 뭐 이렇게 보이려고 모인 건 아닌데 사실 다른 청춘들의 어떤 자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하시는 바 있으면 일단은 마지막으로 고얘기 좀 잠깐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자라는 곳이 보통 다들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너무 학교 교육과 입시에만 너무 치중을 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뭔가 조금 더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경험, 나가서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학생들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사실 어느 정도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그런 풍토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면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자신이 원하는 걸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지금 28살인데 제 친구들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오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술을 먹고 항상 회사가 힘들다, 뭐 외국으로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저는 해보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28의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6개월, 1년, 그리고 길게 되면 2년인데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뭐 많은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밥 먹고 못 살 정도는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만 있으면은 좀 생각이나 말로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행동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다 이거. 여기를 믿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 저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네, 그런 말. 예. 약간 이제 그 후배의 기분도 설득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박 대표님. 제가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후배들이랑 뭐 술을 먹게 되면 하는데 네가 뭐 하고 싶은지 너는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나간다, 어떻게 하면 연다더라. 거의 사회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많지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왜냐면 저한테 막 형 넌 뭐 하고 싶어? 그러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저런 너한테 관심을 가지고 너의 음악이라든가 너의 네가 싫어하는 거, 네가 끌는 거 이런 걸 좀 생각해보라라는 되게 많이 이제 평소에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현실 녹록치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참 많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또 이런 얘기 좀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 또 이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많이 들으셨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뭘 원하는지 모르는 그런 이렇게 삶을 살게 됐는지 이 부분도 우리 모두 이제 숙제로 좀 남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또 얘기 들으면서 이제 질문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딱 이제 세 분만 질문을 모시고요.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를 구할 것은요. 혹시 질문을 끝까지 못 들고 자리를 떠나야 될지도 몰라서 먼저 이야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50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분 얘기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아침에 와봤는데 우선 부럽고 또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앞에 계신 분들 나이 때는 아마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셔서 굳이 질문이나 궁금한 것은 너무 많아서 따로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사면서 하기로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 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한국의 사회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것도 아주 건강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강국이 된 것을 후츠파의 일을 들어서 설명하듯이 세 분의 얼굴에서 그 어떤 후츠파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주위에 있는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많이 좀 전파가 돼서 요즘 뭐 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느끼는 감동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 저는 자리를 떠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소주 한잔 사드릴게요. 이 질문도 좋지만 이런 코멘트가 진행을 아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사회자로서는 아주 감사드리는 이런 코멘트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질문이나 이제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앞에 방금 나가신 분하고 99년도부터 이 IT 벤처를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세 번째는 대단하신데요. 오른쪽에 계신 유진우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콘셉트들이 이제 올라갈 텐데요. 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세 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좀 짧게 질문을 하는 차원에서 유진우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제공하는 컨텐츠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강의자분들이 제작가 컨텐츠를 이렇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강의자분들과 기획 단계부터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체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본인이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저희가 실수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검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의자분들이 자신 강의를 만들 때 그냥 인터넷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 자료를 긁어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제 어떤 자료가 쓰였을 때는 이제 출처를 밝힌다 이런 식으로 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손 드셨어요? 두 번 질문 담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컨텐츠로 커뮤니티를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워낙 작게 이제 첼로라는 악기를 기준해가지고 지금 폴리오 대표님 같은 그런 쪽이긴 한데 워낙 비영리 쪽이 계통이고 꾸준히 해오다가 결국 보안 쪽이에요. 그때 회원이 한 10,000명 정도 2000년대 초반이니까 꽤 많은 회원이 있었는데 다 틀렸거든요. 중국 해커들한테. 그리고 하여튼 그 해킹들 때문에 서버 유지하는 비용이 이제 보안 서비스를 하게 되면 꽤 높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의외로 이제 비영리 쪽이면서 그런 의외로 생각도 못했던 많은 비용 막 드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쪽 분들은 그런 보안이나 또는 이제 의외로 남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의외로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 그런 분야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업적 리스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의외로 돈이 많이 드는 거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의외로 돈이 많이 들고요. 보안은 사실 저희 회사에는 훌륭한 해커 보안적인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 해커가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막 몰려들면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거일 수도 있죠. 유명해졌다라는 뜻이니까. 예. 다른 분들은 아직 그런 거는 저희도 기본적인 보안 다 갖춰놓고 있고 항상 왜냐하면 이게 다른 서비스들이랑 달리 개인 포트폴리오를 저장해 놓는 곳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백업을 해놓고 백업 서버를 항상 증축해놓고 최대한 그 자료들이 없어지면 그분들이 어떻게 경제 생활까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약에 개인 포트폴리오 개인 URL을 저희 포트폴리오 쪽으로 해놨는데 저희가 서버가 날아가면 그분은 엄청나게 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백업이나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고. 혹시 모르니까 편집장님한테 나중에 한번 또 에피소드 한번 들어보시면은 생생한 그런 얘기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는 그냥 한 3번째 구경 온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무엇을 다룰까 굉장히 걱정 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도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까 궁금했는데 오늘 3분 말씀을 듣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글에만 익숙해져 있지 코드를 읽는 법을 모르는데 오늘 코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3분한테 좀 한번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3분은 젊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창의적으로 이렇게 앞서가면서 하고 있는데 3분 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영역을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떤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중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3분 다 그 고통 감수라는 거를 굉장히 즐겁게 극복을 해가면서 그거를 정말 인조이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가정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제도 속에서 교육 제도 속에서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해결했으면 제일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아주 마무리 질문으로서 날카로운 질문이셨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리는 뭔가 혜택, 부 이런 거는 이제 되게 보고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그런 명성과 부와 지위를 얻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그 흔히 이제 집에서 받는 가정 교육에서도 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이 이제 학생들이 그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2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정 교육에서 이제 특히 부모님들이 이제 뭔가 이제 결과 중심의 그런 그 결과 중심의 잣대를 아이한테 들이댄다거나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친구들이 이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에는 사실 뭔가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이뤄내려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쁜 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좀 부정한 방법을 하는 등의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도 사실 이제 아이들이